엽솔비 파랑 듣고 왔습니다. 빨리 맥주 사전 얘기를 해야겠네요. 하여튼 올해 안에 못 끝낼 것 같고요. 빨리 시작해보죠. 저번 시간에 그 라거 얘기를 좀 했는데 여기서 라거 파트 2에 대한 얘기가 워낙 뭐 쓰레기 같은 맥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대신에 또 여기 나오는 게 또 하지만 독일과 체코의 라거들은 뭐 훌륭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까고 있는 거는 미국의 어드정트 라거를 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뭐 그렇게 까야 될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물론 크래프트 맥주를 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대형 맥주 라거들이 좀 그렇게 생각이 들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조금 우리가 다르게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라거들은 어떻게 보면은 유럽 라거에 대항을 해서 미국 자신들의 정체성을 좀 지키기 위한 측면도 좀 있었거든요. 1900년대 초반, 1800년대 후반이죠. 1860년대 이후에 자신들의 어떤 재료인 옥수수를 좀 넣은 맥주들을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했고요. 물론 그 중심에 바로 독일에서 넘어온 양조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미국의 정체성을 그 라거에서 옥수수를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옥수수를 넣은 라거가 미국 사람들에 훨씬 더 맞는다라는 얘기를 하죠. 특히 미국에 생산된 보리들이 6줄 보리였는데, 6줄 보리는 맥주에 보통 사용하지 않죠. 단백질이 많고 그 다음에 알곡이 작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은 6줄 보리로 된 보리로 몰트를 만들어서 라거를 만들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단백질이 많으니까 그 단백질을 줄이기 위해서 오히려 옥수수나 쌀 같은 것들을 넣어서 훨씬 더 맥주가 투명하고 맑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처럼 맥주를 꿀꿀꿀 음료수처럼 마시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가벼운 라이트 라거가 훨씬 더 좋다라는 얘기들을 본격적으로 1860년대부터 하고, 90년대부터는 올몰트 라거를 거의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세기 후반에는 라이트 라거, 지금 아메리칸 라이트 라거처럼 가벼운 목넘김을 가진 어드정트 라거들이 대세가 되죠. 거의 90% 이상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전 세계를 이제 대표하는 라거 중에 하나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연 이렇게 비난을 받을 정도인지는 한번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물론 크래프트 맥주를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구분이 필요하고 대척점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드정트 라거를 적으로 돌려 세우기도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적정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기도 해요. 크래프트 양조하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라거 시장을 다 뺏을 수는 없거든요. 크래프트 시장이. 물론 뭐 규모로서도 그렇고, 만약에 그 시장을 뺏게 되면은 역시 자신들조차 그토록 자신들을 비난했던 그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대중맥주가 된다는 것은 많은 수익적인 부분들을 포기해야 된다. 양은 늘릴 수 있지만 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크래프트 맥주 하는 사람들도 전체 맥주 시장의 15% 이상은 넘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되게 재밌는 거죠. 이게 자본주의의 여러 가지 법칙들이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저는 라거를 막 이렇게 까고 있는데, 그러면 아메리칸 어드정트 라거는 쓰레기고 독일과 체코의 필스너나 이런 것들은 뭐 좋으냐? 이거는 굉장히 나누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람빅 얘기를 좀 해보죠. 그 다음에 람빅이거든요. 람빅은 세계에서 가장 특이하고 경이로운 맥주 스타일 중 하나다. 브리쉘과 그 주변의 특정 지에서 양조된 맥주를 일컫는 말로 람빅이라는 이름은 샴페인이나 쉐리와 같이 원산지 보호를 받고 있다. 람빅은 고대 자연 발효 맥주 스타일로 신맛, 쿰쿰한 과실량, 산미, 그리고 끝을 알 수 없는 복합적인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매실 곡물량의 60에서 80%가 미바라밀로 되어 있습니다. 언몰티드 윗이죠. 이런 미래 함유는 단백질이 매우 풍부한 맥주를 만들어내는데, 그 속에는 원치 않은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 수시간 동안 끓임 과정이 필요하다. 이거는 조금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굉장히 복잡한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람빅에서는 일단은 양조적으로 봤을 때 미바라밀이 포함되긴 하는데, 이거는 왜 이 미바라밀이 들어가냐면 브레타노마이시스, 야생 효모와 젖산균한테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터비드 메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미바라비를 넣어서 나오는 이 밀의 단백질들과 그다음에 나오는 것들을 당화되기 전에 먼저 뽑아냅니다. 나중에 첨가하게 되는데, 이것들이
효모가 먹어서 알코올을 만드는 것 외에 그 외에 다른 미생물들한테 먹이를 주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굉장히 전통적인 방법이고 람빅에서 쓰이는 옛날에는 호가든에서도 이렇게 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람빅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터비드 매쉬라는 방법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미생물, 야생에 있는 미생물한테 먹이를 남겨주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문화적으로 봤을 땐 되게 재밌는데 이게 뭐 람빅이라는 맥주는 제 스타일을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 안 드리겠지만 람빅에도 호랄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람빅의 일종의 협회 같은 곳이죠. 근데 재밌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중요한 브랜드들이 이 호랄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삼분수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요번에 갔다 뭐 깐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호랄 협회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 재밌죠. 아까 전에 제가 아메리칸 라거를 쓰레기로 표현한 것이 조금 안 맞다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대표적인 람빅을 만드는 뭐 삼분수나 깐띠용 같은 곳은 호랄이라는 그룹이 굉장히 너무 자본주의적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다. 람빅을 너무 상업적인 방법이나 상업적으로만 다루고 있다라는 어떤 반대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왔거든요. 그러면 호랄에 속해 있지 않은 깐띠용이나 삼문수 같은 것도 우리가 뭐 제대로 람빅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에서 여기 이건 이 글을 쓴 사람은 이 아메리칸 라거를 굉장히 크래프트 맥주는 되게 좋고 독일 체코의 필스는 되게 우수하고 아메리칸 라거는 뭐 쓰레기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역시 구분을 위한 또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거지 꼭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처럼 람빅도 호랄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들의 어떤 그 람빅이라는 상표를 보호하고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협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야 너네 너무 상업적이야 라고 해서 나온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물은 뭐 칼로 뭘 베듯 정확한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다 맥주에 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뭐 매니아 입장 혹은 맥주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깐띠용이나 아니면 삼문수를 정말 최고의 또 람빅이라고 쳐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람빅은 결정적으로 이제 야생 발효가 핵심이죠. 저희 이번에 깐띠용 갔다 왔는데 실제 지붕 밑에 거대한 쿨십을 놓고 쿨십이 있는 옆에 굉장히 그쪽에 공기가 싹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구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맥즙을 그런 어떤 쿨십에 좀 놓고요. 그 다음에 하루 정도 그 야생에 있는 미생물들이 그 맥즙을 먹을 수 있게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오크통으로 들어가서 이제 뭐 최소 6개월에서 많게는 2년 동안 이제 발효 및 숙성이 추가로 지장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공기 중에 있던 미생물 또 배럴을 통해서 좀 미생물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발효와 숙성에 관여를 하게 되면서 람빅 특유의 이제 신맛과 그 다음에 브렛 향들이 입혀지게 되는 건데 제가 요번에 깐띠용 갔을 때 느꼈던 게 뭐냐면 그렇게 오리지널 람빅이나 뭐 그런 괴즈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굉장히 다양한 실험적인 람빅들이 많더라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뭐 오크통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쉐리주에 담겼던 오크통에 들었던 것과 그 다음에 또 뭐 럼에 담겼던 람빅을 뭐 블렌딩해서 뭐 만든다든지 굉장히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람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람빅은 크래프트 영역으로 봐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뭐 트레디셔널 영역으로 봐야 되는 것이냐 이게 기준점이 되게 애매한 거예요. 람빅이란 맥주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트레디셔널한 전통적인 벨기에 맥주로 기본적으로 스타일을 소개하고 있지만 실제 람빅 양조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웬만한 미국 크래프트 맥주를 뺨칠 정도의 실험적인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포도를 넣기도 하고요, 그 안에. 그죠? 그 다음에 그 막 여러 가지 것들, 여러 가지 배럴들, 위스키를 담았던 배럴, 럼을 담았던 배럴, 쉐리를 담았던 배럴들에 람빅을 넣어서 거기에 추가 숙성을 시킨 다음에 그걸 여러 가지 비율로
섞어서 뭐 제품을 만든다든지 그런 식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맥주를 살아서 움직이고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너무 한 가지 관점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람빅 같은 경우는 내가 람빅을 양조하지 않아도 와인의 네고시앙처럼 블렌딩만으로도 하나의 람빅 양조장으로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프랑스의 와인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그죠? 야, 너네 양조도 안 하면서 단순히 블렌딩만으로 어떻게 너네가 람빅 양조사라고 할 수 있어. 하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호랄에서도 그런 곳을 람빅 멤버로서, 호랄 멤버로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람빅은 굉장히 흥미로운 영역의 맥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에 좀 더 볼까요? 얼마 길지 않아요. 여기서는 홉은 수년간 묵어서 향과 쓴맛이 사라진 것을 사용한다. 왜냐면은 홉이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람빅에 사용되는 홉은 아무래도 항균성을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 스타일에서 발효라는 것은 과학의 종교 이상의 어떤 것을 만나는 순간 같다. 람빅은 자연 발효를 통해 만들어진다. 전통적으로 자연 발효는 인근 가수원에서 날아온 공기 중의 미생물에 맥주를 노출시키는 방법이 이루어진다. 그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메커니즘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린데만스가 자신들의 불어를 브리셀 외곽으로 확장했을 때 옛 불어의 안쪽 벽면을 떼어내서 새로운 불어에 붙인 것은 매우 유명한 일화다. 그쵸? 무슨 마술인지를 모르나 실제로 옮겨진 것은 사실이다 라고 하고요. 대장균이 맥집 내에 있는 미량의 포도당을 처리한 후 평범하고 익숙한 사카라미세스 효모가 들어가 발효의 핵심 부분을 다 진행하고요. 시간이 오래된 배류 숙성을 통해 브레타노마이세스와 페디오코커스, 심지어는 쉐리 효모가 신맛을 농익게 하며 더 복합적인 향과 풍미를 맥주에 부여한다. 자연 발효된 람빅 스타일의 사워비어는 어느 곳에도 양조될 수 있지만 지역 미생물군과 연관된 특정 람빅은 맥주색의 독특한 존재다. 과일이 들어간 여러 종류의 람빅들은 비교적 현대적인 혁신의 결과물이다 라고 합니다. 람빅을 한번 안 드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깐띠옹 같은 데 가면은 생각보다 많은 인사이트를 또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람빅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 주에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늘 다 됐네요.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진짜 11월에 뵙는 거네요. 안녕히 계십시오. 마지막 음악 들으면서 저희는 마치도록 할게요. 마지막 노래는 루즈벨트, Strangers.